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경제 3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진보 진영에선 이를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재계,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규제 3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이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인데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어떤 그 그룹 장악력, 지배력을 좀 약화시키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시다시피 경제 민주화를 주창하는 그런 학자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러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제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난 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세워서 박근혜 정권 이 대권을 갖고 난 뒤에는 바뀌었다. 대기업과 짝짝꿍 형태로 바뀌어서 창조 경제를 내세웠고 그때부터 박근혜 정부의 불행이 시작이 됐다. 아울러 그 당시에 경제 민주화 반대했던 최경환, 이한구 전 의원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업의 생태계 바뀌어야 된다.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많은 의원들이 이 같은 경제 3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인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사실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 기업 규제법과 비교를 하자면은 이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에 무리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원칙적인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 그 기업들이나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방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다수 의석이라든지 그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진영 논리에 따른 이념 노선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조금씩 들어가고 불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아까 김종인 위원장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은 그 독일에서 재정학을 하면서 이런 어떤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규제 같은 경우를 인정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나라에서 학문을 배운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향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가서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드리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그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워낙 그 3법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서 보자면은 제정안도 있고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 네. 전부 개정안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리고 또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하는 절차와 그런 목소리가 담긴 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여기에 대한 또 어떠한 그 당론이라던가 각각의 정책에 대한 지금 의견을 좀 규합하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제 어떤 중도를 대변하는 그런 당으로 지금 색깔 등등을 바꾸는 중인데 지금이 기회다. 부자들만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 의원님 혹시 이 같은 얘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는 한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 정당이어서가 아니라 기존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큰 말하자면 민주화 이전의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의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이 또 수출이라고 하는 그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보수의 큰 축이다라고 하는 신념은 상당히 확고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이제 또 그것이 거짓말도 아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하자면 대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재벌이 말하자면 소수의 말하자면 그 전체 비중에 적지만 상당히 많은 전체를 행사하는 네. 그런 어떤
그동안의 정책이 친재벌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털고 가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님 입장 내에서는 그런 차원보다 이것은 기업 규제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기업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정도의 말하자면 우리 정당이 갖고 있는 스탠스 자체도 나아버렸을 때 과연 우리가 갈 길이 네. 뭐냐 이제 그런 어떤 공포 의식이 저는 이 안에 깔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하자면 이 공정 경제 네. 관련된 법 그리고 기본소득제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와 같은 한바탕 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과정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이번 대선에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그야말로 지리멸렬해질지 그것은 또 잘못하면 김종인 위원장을 뭐 그냥 축출을 하고 다시 네. 원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이 과정은 굉장히 예측했고 예견된 반응이었고 말하자면 이것이 굉장히 촉각을 다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전적이 있죠.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 시절 이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시 이제 이곳에 있다가 자신의 어떤 주의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이 당을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또 이 당의 근간,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래서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대목인데 이와 관련이 되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의 색깔을 바꾸는 문제를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하다고 합니다. 원래 그 제안을 한 색깔은 빨강과 노랑, 파랑을 혼합한 그 삼원색을 새로운 색깔로 제안을 했는데 의원들이 많이 지금 입장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상대 당이지만 김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산업 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네. 그 색깔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양해요. 옛날에는 빨간 색깔이라 그러면 공산당, 뭐 레드 콤플렉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파란 색깔이 자유주의인데 또 사실은 바꾸어지기도 열정이라고 느껴지기도 네.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특정 개인한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로고를 하고 색깔을 만드는 과정 이전에 우리 당의 당원들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가치의 중심이냐 그럼 우리가 뭐 훈훈한 가족주의라면 그 훈훈한 가족주의는 어떤 색깔일까 이런 공통성을 가지고 이 작업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네. 뻔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당에 있었던 김수민 의원이 만든 뭐 말하자면 전문가가 네. 보기 보기 좋게 당 색깔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기 이전에 저게 도대체 뭐냐 하는 느낌. 국민들이 봤을 때 저게 뭘 의미하지? 혹은 프랑스가 그런 세 가지 색이면 그게 하나의 뭐 박에도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같이 공감이 되면서 국민의당의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이를 생각하는 주요한 가치를 이런 색깔로 표현했다는 것이 딱 와닿아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의원님들이 한마디씩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때 결정을 못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말하자면 악순환적인 상황에 접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본인들이 이제 이 색깔을 갖고 당선이 돼서 그런지 분홍색이 좋다라는 고집을 피우고 있고 당 비대위는 바꿔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사실 그 정당 색깔로 그 분홍색 그러니까 핑크색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뭐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보수 우파의 기본적인 색깔은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에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가 대선 차원에서 빨간색으로 전격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홍색으로 갔다가 이번에 또 바꾸는데 이 세 가지 색을 섞어서 하는 단기의 경우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참고로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에서 기원이 돼서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들만 삼색기 연상을 시키는 그 외부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비판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이라고 저기 나와 있지만 노란색은 과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당 색깔이었다는 것도 있고 지금 정의당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당색이 어떻게 정해지든 저는 지금의 당명과 당색 당기가 또 바뀔 걸로 보는 사람이라서 앞으로 제발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공화당이 빨간색을 쓰고 민주당이 파란색을 씁니다. 그런데 처음 그 오랜 세월을 두고 정당이 세워지고 나서 지금 백 몇십 년 이상 한 정당 이름과 색깔로 유지됐다. 그 또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그렇다. 네. 이런 부분을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선배 의원으로서 오늘 쓴소리를 마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각각 한 가지씩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해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또 원내 인사들,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제 대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경전이 조금씩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좀 잠재돼 있다가 이제 좀 밖으로 돌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사실은 정당이라는 게 그 외국에는 대변인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론이란 게 없습니다. 네.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의 장에서 본인의 대변에서 입장을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의 의견을 모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정당은 각 지역에서 뽑힌 의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표가 김종인 위원장께서 원내에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지난번 그 당명을 바꾸고 정강 정책을 바꿀 때에 3선 연임을 4선 이상 연임 금지하는 것을 백지화시키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있었는데 상당히 마음이 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중도로의 확장 이런 부분들이 네.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성 보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마음에 안 맞겠죠. 본인들로서는 답답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봤을 때에 모처럼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가고 있고 또 그리고 점점 스타 의원들도 나오고 다가오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조심스럽게 할 만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대로 가는 거에서 네. 그런 어떤 돌발적인 거나 외변적인 거를 잘 아울러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내부 의견차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처럼 좋은 흐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국대는 올랐습니다만 지금 여당의 악재가 속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유지부동입니다. 오히려 여당 지지율이 조금은 상승하고 있는데 보통의 생각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김 의원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 지지율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여든 네. 야든 간에 아마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방금 이제 자막으로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당이 잘못한 거 아니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아직 떨어져 있지 네.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야당 의원들이 매우 전투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토론을 하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잘 될 때는 침묵하다가 당이 삐끄덕하면 공격하는 네.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전이 되지 않는 거죠.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뭐 다른 당의 기조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말하자면 나타나서 공격하고 아마 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제 그런 논의가 시작돼서 경제민주화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면 네. 또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당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말하자면 중도와 수도권 의원 말하자면 국민들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정도의 자기 변화 또 체질 개선 정책 주도 말하자면 정당으로서의 변모 네.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아니면 또 하나는 그 김종인 위원장 자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총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마치 자신만만하게 이긴다는 모습으로 있었거든. 보아라.
근데 사실 뚜껑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데 다음 대선에서 지금 젊은이들, 뭐 경제인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의구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의구심을 놓고 서로 숨어 있다가 만나서 싸우다가 헤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열어놓고 더 당원들과 함께 토론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직은 국민들의 신뢰라든가 믿음을 사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여전하다.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신을 할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